어제 그 미더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OS에 따라서 약간 받아들이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실행해서 프린트를 하면 지금 이 lecture.ck가 있는 이 폴더, 지금 이 lecture.ck라는 파일, 지금 내가 강의하면서 만든 파일, 이 위치에 그 경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실행해 보면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경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슬래시가 있죠. 이 폴더 스트럭처는 트리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가장 맨 위에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폴더가 또 계속 폴더 안에 폴더가 계속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궁무진한데, 여기 슬래시가 이제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폴더 안에 또 이 폴더 안에 이 폴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 lecture.ck가 들어있는 파일, 폴더의 이름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그걸 찾아주고요. 지금 현재 폴더의 위치를.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있는 이제 파일을, 샘플 파일을 읽어와야 되니까 거기다가 파일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제 노트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오디오라는 폴더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았죠? 찾다 갑시다.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을 붙여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요 스트링에다가 얘가 언급한 이 스트링을 붙여서 파일 이름을 만들겠죠? 파일 경로하고 파일 이름을. 어떤 결과가 실행하면 나오는지 봅시다. 저장하고 실행하면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보면은 붙었죠, 두 개가? 그쵸? 왜? 이 경로가 여기까지 준 거고요. 여기다가 내가 슬래시를 또 달았으니까 또 슬래시가 하나 더 생겼죠, 여기. 근데 이거는 맞는 경로가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윗5라는 폴더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적고 비어 있잖아, 그죠? 그럼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이게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냥 이렇게 했어도 이 컴퓨터에서는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간과한 거죠. 이 맥 OS 시스템에서는 경로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는 이런 경로는 나올 수가 없으므로 이거는 어떻게 조합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미리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이 컴퓨터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이 된 건데, 이 윈도우스 OS에서는 굉장히 엄격해서 이렇게 된 거를 이거 잘못된 거라고 못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파일을 못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윈도우를 사용했더라면 이런 실수를 안 범했을 텐데, 여기서는 너그럽게 봐주는 바람에 미리 관찰을 못 한 거예요. 따라서 이 파일 경로를 조합할 때 이걸 빼면 되죠? 빼면은 절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조합이 될 테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다 빼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에는 다 빼놨고요. 수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은 이제 드럼 머신을 만들어 볼 텐데, 뭐 드럼 머신을 하면 이제 드럼 소리 샘플이 우리 오디오 폴더에 많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박자에 맞춰서 드럼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소리를 내야 될 테니까 이제 소리를 연결해 봐야 되겠죠. 일단 이제 킥 드럼하고 스네어 드럼을 등장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계속 빌드업을 할 거기 때문에. 사운드 버퍼는 킥은
이렇게 하고 다하게 연결하고요. 네. 파일 읽어봐야 되겠죠? 똑같이 들어와서 킥드럼은 뭐냐 1번을 쓰죠. 1번을 쓰고요. 여기 도와서 일으키고요. 그럼 똑같은 요령으로 이번에 스네어 드럼은 이것도 1번으로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읽어오죠? 읽어오면은 이제 소리를 내보면 되겠어요.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일단 계속 같은 걸 반복을 시키면서 소리를 내봅시다. 일단 시간을 버리면 어떤 소리가 나나 볼까요? 자, 무조건 반복을 하고요. 시간을 얼마나 보낼까요? 일단 템포를 정해볼까? 0.5초. 템포라는 시간을 정했고요. 그럼 템포만큼 시간을 보내라. 하면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계속 시간을 연속적으로 보내죠. 따라서 지금 이 두 개 드럼 소리를 두 개를 다에다 연결했고요. 그걸 동시에 지금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0.5초 동안 소리 나게 만들었어요. 벌써 켜 있고요. 너무 작네 소리가. 왜 무한 루프로 돌렸는데 소리가 한 번만 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어제 그 플레이 헤드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한 번은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면 플레이 헤드가 맨 뒤에 가 있는다고 했죠? 근데 그걸 안 돌려놓으면 계속 시간을 보내도 맨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따라 소리 내기 전에 앞으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할 때마다 소리 내기 직전에 바로 소리를 돌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럼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플레이 헤드를 5가 아니지 0 뭐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두 값을 다 0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소리가 날까 볼까요? 저장하고요. 두 개 소리가 한꺼번에 다 나니까 잘 구별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럼 이제 따로 한번 내봅시다. 엇박자를 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대신에 각자 하나씩 치게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템포만큼씩을 보고 이러면 킥드럼을 먼저 치고 0.5초 이후에 다시 스네어 드럼을 치게 됐죠.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 번갈아 가면서 킥드럼 한 번, 스네어 드럼 한 번, 두 개 한 통 치는데 1초가 걸릴 거예요. 그죠? 자, 소리가 조금 이상하지, 그죠? 봐요. 정상적으로 치고 있죠, 지금은. 쿵치기 이렇게 치죠? 그래, 처음에 좀 달라요. 처음에 어떤지 잘 들어보세요. 힘이 내야 돼, 들리는데. 처음에 첫 음만 둘이서 같이 쳐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따로 이제
스네어 한번, 킥 한번 이렇게 치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둘 다 포지션이 0에 가 있기 때문에 첫 시간 보낼 때, 처음에 여기 룹에 들어가서 첫 시간을 보낼 때 두 개 소리가 동시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플레이 헤드가 메인 뒤로 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스네어 드럼만 포지션을 0으로 놨기 때문에 스네어 드럼만 소리 나고요. 그럼 스네어 드럼은 뒤로 메인 뒤로 가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킥 드럼을 포지션을 0으로 놓으니까 킥 드럼 소리가 나고, 그럼 킥 드럼은 다시 포지션 플레이 헤드가 메인 뒤에 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스네어 드럼은 포지션을 0으로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스네어 드럼만 소리가 나죠. 이런 식으로 번갈아 소리가 나는데 첫 번만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간을 보낼 때 전부 연결해둔 모든 샘플 파일이 다 소리 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초기 값을 전부 다 플레이 헤드를 다 뒤로 갖다 놓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처음에 내가 원할 때만 소리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초기 값으로 플레이 헤드를 전부 메인 뒤로 갖다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놓을까? 이거는 샘플의 개수를 주면 되니까요. 샘플의 개수를 찾아오면 킥드럼의 샘플의 개수를 킥드럼의 포스로 넣고요. 마찬가지로 스네어도 샘플의 개수만큼이 그 파일의 크기가 되니까 이렇게 해두면 처음부터 플레이 헤드가 전부 뒤에 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플레이 헤드를 0으로 세팅해 놓은 그 샘플 파일만 소리가 납니다. 그죠? 이번에 들어보면 이제 제대로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소리를 내는 경우에 이 볼륨 컨트롤을 하고 싶은데 전부 이 버퍼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륨 컨트롤하기 쉽지가 않죠. 볼륨 컨트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어제 내가 잠깐 볼륨 컨트롤이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볼륨 컨트롤 한꺼번에 할 필요가 생길 때는 이 전부 따로 볼륨을 다 세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 때문에 있는 게 게인이라는 유젠이에요. 어제 잠깐 봤었죠. 그 게인이라는 유젯은 그걸 연결해 놓으면 전체 사운드 파일의 전체의 볼륨을 거기서 한꺼번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실 드럼 소리를 그 게인 컨트롤 하고 싶으면 이 두 개 다를 갖다가 닭으로 연결하기 전에 그 게인 유전에다가 연결시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연결시키는 방법이 게인을 한번 메스터라고 하고요. 여기 어떻게 보면 볼륨 컨트롤 하나의 그 센터예요. 이거를 닭에다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사운드 소스들은 전부 다 메스터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운드 소스들이 메스터를 통해서 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볼륨 컨트롤은 이 메스터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0.5 볼륨을 반으로 줄이고 싶으면 메스터에 게인을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커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 파일에 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 플랜을 짜놓고요. 박자를 다 맞춰놓고 나서 내가 소리 내고 싶은 소리 파일의 플레이 헤드를 그 플레이 헤드의 포지션을 0으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 0으로 된 것만 소리가 나겠죠? 그 전체적인 박자 플레임을 짠 다음에 지금 비트를 정해놓고요. 예를 들어서 포룹을 이제 돌리면서 지금 16번 반복을 하는 포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라는 변수를 가지고 0부터 15까지 비트 값을 준 다음에 비트가 0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이렇게 되면 16비트, 0부터 15까지 사이에 비트 값이 주어지고 그 비트 값에 따라서
그 비트 값이 어떤 값일 때 그 포지션을 0으로 놓으면 거기 포지션에 해당되는 소리 파일이 소리가 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면은 비트 값을 0부터 15까지 이제 for로up으로 반복을 하는데 비트 값이 0이거나 4이거나 8이거나 12일 때는 킥드럼을 포지션을 0으로 놓고요. 킥드럼을 치자는 소리죠. 그 다음에 비트 값이 2, 5, 7, 9, 10, 11, 13, 14일 때는 스네어 드럼을 포지션을 0으로 놔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박자에 맞춰서 0이 될 때 소리가 나겠죠. 이걸 실행시켜 보면 네. 해볼게요. 뭐 재밌는 소리가 났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이에요. 이 코드 읽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박자 맞추기도 힘들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또 이거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 소리가 날 때가 1이고 소리가 안 날 때가 0으로 해서 1일 때만 그 해당 드럼의 해당 소리의 포지션을 0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플랜을 짰어요. 자, 킥드럼은 전체가 이제 16비트일 때, 킥드럼은 0일 때와 4일 때, 8일 때, 12일 때 킥드럼은 소리를 내고, 스네어 드럼은 2일 때, 5일 때, 7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3, 14일 때 이렇게 소리를 내라고 플랜을 짜두면 이제는 코드가 어떻게 되냐 하면 똑같이 돌아가는데요. 이번에는 이 for를 몇 번 도냐 하면 여기 플랜한 이 전체 마디, 이 마디의 크기만큼 for이 돌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하면 이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뭔지를. 해당 비트에 해당되는 이 킥 히트와 스네어 히트 값이 뭐냐를 따져봐서 만약에 해당 값이 1이면 포지션을 그 해당 그 소리 파일의 포지션을 0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에는 척에서는 이게 0이면 false고 0이 아니면 true라고 했죠. 따라서 1이 되는 경우에는 그때 소리를 내라는 소리고요. 0이 되는 경우에는 소리를 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1이 되는 경우만 포지션을 0으로 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포지션을 0으로 놓으면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내면 포지션이 0으로 된 소리 파일만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해두면 이제 플랜을 짜기가 쉬워지죠. 내가 소리 나는 부분만 이렇게 1로 바꾸면 되니까 한번 들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치기도 쉽고요. 그렇죠? 이 부분 한번 실행해 볼까요? 금방 한 거하고 똑같은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만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0으로 바꾸면 그리고 이것도 0으로 바꾸고 달라지죠? 나뉘어지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소리 내는 프로그램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만들 때 또 좋은 이번에 이제 드럼 소리 파일이 드럼 두 개를 해봤는데 하나를 추가해 볼까요? 하이햇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이햇 추가는 하이햇 파일을 일단 읽어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이햇 사운드 버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마스터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파일을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이햇을 하나 찾아서 하이햇도 여러 개 중에 1번을 하죠. 찾아와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하이햇으로 바꾸고요. 그럼 일단 파일은 다 읽어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햇 포지션을 맨 뒤로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이햇 샘플의 길이만큼 해서 포지션을 맨 뒤로 갖다 놓고요. 그럼 일단 준비가 됐고요. 템포는 아까랑 같이 하죠. 네. 같이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킥하고 스네어 드럼에 비해서 하이햇의 프리퀀시가 높아요. 피치가 높아요. 따라서 볼륨을 똑같이 만들어 두면 하이햇은 소리가 찢어질도록 큽니다. 그래서 하이햇의 볼륨을 좀 낮추기가 하죠. 0.3 그럼 하이햇의 그럼 하이햇만 0.3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1입니다. 그리고 하이햇은 언제 칠 건가 하는 거는 여기 노트에 있는 걸 가져오죠. 플랜하기 뭐하니까 거의 엇박자로 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죠. 하이햇 티츠가 1일 때 포지션을 0으로 넣는다. 요거는 하이햇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 단순하게 악기만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소리를 낼지 하는 플랜이 여기 배열에 들어가 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내가 막 이상하게 막 붙여놓은 다음에 소리가 별로 듣기 좋지 않은데 원래대로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보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연산자 중에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연산자를 활용하면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사례를 좀 보면 돼요. 이거는 이 클릭 소리 샘플, 클릭하는 때 나는 소리들 샘플들이 두 개,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이제 소리 나도록 연결해 두고요. 그 다음에 템포는 0.5초로 두고요. 그리고 나서 비트는 24네요. 0부터 23까지 해서 계속 벌리는데 처음에는 클릭 하이에 클릭 하이하고 클릭 로우 두 개의 사운드 버퍼가 있죠. 클릭 하이의 포지션을 0으로 두면 0으로 두고 그 다음에 클릭 로우는 조건을 달아서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만 0으로 두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간을 보낼 때 두 개의 사운드 버퍼 중에 포지션이 0이 된 것만 소리가 나겠죠. 따라서 클릭 하이는 항상 소리가 나고요. 항상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클릭 로우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소리가 나겠죠. 그때 0이 되니까. 그럼 이 조건이 뭐냐? 조건을 읽어보면 이 비트 값은 0부터 23까지 사이에요. 비트 값을 모드는 여기 4로 뒀죠.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에만 소리가 나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되려면 0에서 23까지 중에서는 0, 4, 8, 12, 1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4번에 한 번씩 0이 되라는 얘기예요. 0부터 시작해서. 따라서 4비트가 소리가 날 때 클릭 하이는 항상 소리가 나고요. 클릭 로우는 소리가 나고 3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소리 나고 3번 쉬었다가 소리 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어떤 간격을 두고 소리를 나게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편하게 4번에 한 번씩은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뭐 이런 테크닉을 이용하면 이제 일정하게 어떤 동일 패턴을 반복시킬 수 있다. 그때 나머지 연산을 활용하면 편하다. 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첫째 실습은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쉬워서 이미 다 해본 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걸 해보려고 했는지만 설명을 하면 이 샘플스나 랭스 같은 그 함수들을 활용하면 샘플은 소리 샘플의 전체의 샘플의 개수를 내주죠. 그 다음에 랭스는 샘플을 가지고 소리를 냈을 때 정상적인 속도로 소리를 냈을 때의 소리 나는 시간, 이 랭스입니다. 거기에 맞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샘플만큼 만약에 이렇게 샘플에다가 샘플수 함수를 호출하면 샘플의 개수가 나올 텐데 그 개수만큼 시간에 연주를 하고 싶으면 단위를 샘플을 하면 돼요. 이 샘플은 한 샘플이 연주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샘플 개수만큼 연주해라 하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이 랭스는 덜 타입의 값을 내주죠. 시간 단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도 이게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고 하면 되죠. 뭐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게 사용되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샘플 단위로 뭔가 시간을 표시해야 되는 경우도 아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알고요. 요거는 그냥 각자 해보고요. 이제 실습 5.2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래 이 프로그램을 좀 이해를 해보고요. 여기 요구사항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수정해보는 연습인데요. 일단 이 프로그램을 긁어다가 놓고요. 자,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똑같죠? 킥 드럼하고 스네어 드럼을 그대로 활용하고요. 똑같습니다. 이제 개인 유전에다가 연결시켜서 다으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다 뒤에 놨기 때문에 이제 소리는 시간을 몰라도 안 나고요. 일단 여기 이제 플레이 돼 있죠. 템포는 0.2초로 하고요. 그리고 그 템포마다 소리가 나도록 만드는데 총 비트 개수는 16이고요. 그 다음 비트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소리가 나게 만든 거네요. 그죠? 비트 값이 0, 4, 8, 10일 때는 킥 드럼을 치고요. 비트 값이 4, 10, 13, 14일 경우에는 스네어 드럼을 치라는 얘기네. 그렇죠? 머릿속으로 어떤 소리가 날지를 잠깐 상상해 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보면은 처음에는 첫 마디, 그러니까 첫 네 음에서는 킥드럼만 소리가 나고 그 다음 네 음에는 킥드럼하고 스네어 드럼이 같이 소리가 나고요. 쿵 하고 그 다음에 쿵 이렇게 나겠죠. 그 다음에는 킥드럼이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9, 10 스네어 드럼은 두 박자 쉰 다음에 소리가 나고요. 마지막에는 킥드럼을 하고 그 다음에 스네어 드럼이 두 번 연이어서 소리를 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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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소리가 나겠네요. 그렇죠? 그럼 들어보면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고요. 이제 여기 요구사항대로 한번 프로그램을 고쳐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하이햇 드럼을 추가하고요. 추가하는데 이 하이햇 드럼은 비트 2, 5, 6일 때 소리가 나게 한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뭐냐면 이게 모노니까
이제 스테레오 스피커에다 연결을 하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소리 소스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중앙, 아마 킥드럼을 중앙에 놓는 게 제일 좋을 테고요. 다른 하나는 오른쪽, 다른 하나는 왼쪽.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뭐 킥드럼을 중앙에 놓고, 그다음에 뭐 스네어 드럼을 왼쪽에 놓고, 하이햇을 오른쪽에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 취향대로 세 개를 다른 위치에다 위치시킨 다음에 소리 나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프로그램 수정해 보세요. 여기도 한 줄 끼워 넣어야 될 거고요. 여기도 한 줄 추가해야 될 거고, 여기도 한 줄 추가해야 되겠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비트 플랫만 짜면 되죠. 2, 5, 6박자의 소리 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거 전부 배열로 바꿔버리면 되죠. 배열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게 낫겠다. 어차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배열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사운드 버프 하나 만들고요. 하이햇 파일 읽어오고요. 하이햇 볼륨 컨트롤 할까요? 소리 너무 크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하이햇 소리 샘플도 이제 읽어드릴 준비가 다 돼 있고요. 된 거고요. 박자만 맞추면 되죠? 근데 이거보다는 배열이 편하니까 배열로 한번 바꿔봅시다. 킥, 캐치. 스네어 히트. 짜고요. 그 다음에 15개니까 배열 15개 배열을 만들면 되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관리하기 편하라고 고의적으로 4비트 다음에는 이렇게 빈칸을 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찰하기 쉽죠? 16마디, 16음을 4개씩으로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 다음에 스네어 드럼은 40, 13, 14니까 일단 그대로 카피를 해두고, 일단 0은 다 4는 같네. 요거는 같고요. 0으로 일단 바꿔놓고요. 그럼 4일 때 한번 치고 5, 6, 7, 8, 9, 10일 때 한번 치고요. 11, 12, 13, 14. 13, 14 한번 치죠. 그 다음에는 하이햇은 문제에서 256에 치라고 했죠. 일단 0으로 고치고요. 1, 0, 1, 2, 2, 3, 4, 5, 6. 이렇게 두면 이제 언제 소리 낼지 플랜은 다 짜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이햇인데. 그러면 맞게 이제 소리만 내면 되죠. 전체 포룹은 똑같고요. 이제 여기서 언제 포지션을 0으로 넣을 건지 조건만 다르면 되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제 뭔가 조건을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럼 봐야 될 건 이거니까 이것도 비슷한 패턴으로 각각 언제 소리가 날지를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그때 포지션을 0으로 넣으면 되니까. 조건이 이거죠. 그냥 키트에 이 비트에 해당되는 배열의 비트 인덱스 값이 1인지 0이지만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키트의 비트 인덱스 값을 보고 1이면 true가 될 거고요. 0이면 false가 될 거예요. 그렇죠? 1인 경우에만 포지션을 이쪽으로 잡아가면 되죠. 같은 요령으로 이렇게 다 하면 스네어 해시고 그다음에는 하이햇 해시고. 그러면 각 비트마다 소리 낼 배열을 검사해서 1이 되는 경우에 전부 포지션을 0으로 두면 그 소리만 나겠죠. 그 시간을 보내고요. 이러면 됩니다. 그죠? 버그다. 7번 라인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소리 나면 됩니다. 드럼 연습하는 것 같네요. 네, 다 되죠?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밑에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만든 프로그램이네. 그죠? 요걸 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이네. 그 차이점은 보니까 여기에는 하이햇이 항상 소리가 나네요. 조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하이햇은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불러볼까? 별로 소리가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이걸 지워버리면 되네. 그 조건에 무관하게 배열 플랜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리가 납니다. 이거 괜찮네요, 오히려. 자, 요 고친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필요 없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이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요구사항이 뭐 읽어볼까요? 자, 지금 현재는 하이햇을 비트마다 항상 치게 되어 있죠? 들어본 대로. 너무 계속 치니까 힘드니까 항상 치지 않고 2분의 1 확률로 랜덤하게 치도록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뭔가 조건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무조건 0으로 놓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치는데 이제 조건을 1 또는 0 값을 랜덤하게 2분의 1 확률로 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랜덤 함수 하나 추가하면 되겠네. 그죠? 1하고 0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해서 값을 할당을 시키면
그 값에 따라서 소리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하겠죠? 랜덤하게. 그 요구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소리를 추가하라네. 자, 소우스크 소리를 추가해보자. 소우스크는 뭔가 현악기를 키는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요. 이 박자에 맞춰서 현악기 소리를 내는데 이것도 3분의 1 확률로 랜덤하게 내보자. 그러니까 드럼 반주에 맞춰서 현악기 소리가 나긴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3분의 1 확률로 소리가 나도록 만들고요. 그러면 그 소리에 피치가 있어야 되겠죠, 계명이. 계명은 미디 넘버 60에서 70이 범위에서 무작위로 내게 한다. 60이 도였나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도 중에서, 그게 아니구나. 1부터 12까지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응까지 다 합해서 총 12소리 중에 13개죠. 13개 소리 중에 아무거나 무작위로 선택해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리의 볼륨은 0.5로 한다. 그 조건에 맞게 이제 프로그램을 수정해 봅시다. 먼저 하이햇부터 수정해 보세요. 랜덤 함수만 쓰면 되죠. 랜덤 함수는 매스에 있죠. 구간을 주고 구간 내에 수를 두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랜덤 2였죠, 그게. 랜덤 2. 랜덤 2 하면은 정수 구간이고 랜덤 2F 하면 실수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쉽네. 0하고 1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0하고 1의 정수 구간에는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무작위로 0 또는 1 값을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할당이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해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계속 소리가 나네. 웬일이지? 소리가 안 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죠? 뭐가 문제네? 뭐가 문제일까?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문제지? 어디? 랜덤에서 네. 0이어도 맨 끝이라 소리가 하는데 1이면 그 다음 거여서 똑같이 소리 나는 건 똑같죠. 그렇죠? 딱 놀라운 관찰이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조건에 넣어야죠? 그렇죠? 1이 되는 경우에 소리가 나고 0이 되는 건 소리가 안 나게 하려면 지금 이거는 0이나 1 값을 포지션에 뒀기 때문에 금방 지적한 대로 0이나 1이나 샘플의 가장 앞부분이죠. 그죠? 따라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들렸다 이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이거를 조건에 갖다 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랜덤하게 조건이 true가 되거나 false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1이 되면 그때 포지션을 0으로 두면 되죠. 이러면 이제 뭐 그런 대로 좀 재밌는 소리가 나죠. 자, 그럼 하이햇 소리가 랜덤하게 나는 건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이 여기 소우스크 소리 추가라는 거였죠. 이러면 이제 소우스크 진동기를 하나
이제 설정을 해야 될 거고요. 닿겠다 연결을 해야 될 거고요. 아, 나 좀 전에 까먹은 게 있다. 이거 스테레오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먹었네. 그렇죠? 요것도 좀 이따 해봅시다. 여기다 그냥 같이 하면 되니까.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소스 소리를 추가해 봅시다. 여기 드럼은 여기다 다 마찬가지로 해놓고요. 소스크 추가하려면 소스크 누르고,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바이올린이라고 이름 붙여줍시다. 이것도 똑같이 그냥 다이에다 연결하면 되겠죠? 그 소리나 준비는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뭐였냐? 계명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항상 나는 게 아니고 3분의 1 확률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계명을 이 미디 넘버로 세팅하는 거는 이 소오스크의 바이올린의 그 계명을 세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륨도 세팅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볼륨은 고정적이니까 미리 세팅해 두면 되겠네. 바로 세팅하죠. 바이올린의 게인 0.5, 바이올린의 게인, 이 고정된 거니까 바로 세팅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치는 소리 날 때마다 랜덤하게 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딘가에 60에서 70이 범위의 수를 랜덤하게 하나 픽을 해서 그 미디 번호를 프리퀀시로 바꾼 다음에 바이올린의 프리퀀시로 세팅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소리가 이제 3번에 한 번 확률로 소리가 나게 만들어야 돼요. 항상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먼저 3분의 1 확률이 아니고 그냥 항상 소리가 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바이올린 소리가 나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게인 컨트롤을 했고 피치만 만들어 주면 되죠. 여기다가 일단 이제 미디 넘버를 얻어와야 될 테니까 미디 넘버는 어떻게 얻죠? 이 중에서 하나씩 골라야 되겠네. 랜덤하게 매스에다가 랜덤 2 60부터 72 사이. 이러면 60에서 72 사이에 랜덤하게 이제 수를 미디 넘버를 줄 거고요. 미디 넘버를 프리퀀시로 바꿔줘야죠. 그 함수는 아마 std에 있을걸요. std한테 미디 to 프리퀀시 이 함수를 호출하면 프리퀀시를 내주죠. 그죠? 그 프리퀀시를 바이올린의 프리퀀시로 세팅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소리가 항상 날 거예요. 랜덤하게 이걸 골라서 들어봅시다. 그렇죠. 소리 나니까 이제 아까 요구사항대로 3분의 1 확률로 나게 해보자. 항상 소리가 안 나게요. 볼륨이 0.5가 아니라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이래도 시끄러운데 0.2 정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트릭을 쓰면 되죠. 조건을 달아서 3번 중에 한 번 1이 되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3번 중에 한 번 1이 되게 만들까요?
세 번 어떤 다른 숫자를 선택하게 하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0부터 2까지 하면 0, 1, 2가 나오겠죠? 근데 그 경우에는 0은 폴스고 1도 true고 2도 true인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true가 두 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분의 1이 아니네. 3분의 2가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폴스가 될 때 소리 나게 하면 되죠? 0이 될 때 이렇게 만들면 돼요. 0이 날 때 소리가 나게 합시다. if 또 math random 2 이번에는 0부터 2 사이의 숫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렇게 두면 0이 세 번 중에 한 번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대로 그냥 두면 세 번에 두 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세 번에 3분의 2의 확률로 소리가 나죠. 그걸 뒤집으면 되죠. 해봅시다. 뭐라고 하겠지? 틀리면. 템플도 줄여볼까? 아니야. 삼 3분의 1의 확률인데 길게 늘어지는 게 더 많네. 왜 그럴까? 누가 한번 추리를 해보세요. 3분의 1의 확률이니 소리가 날 확률이 소리가 안 날 확률보다 더 낮잖아요. 그럼 더 소리가 끊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띠 하는 소리가 더 많이 나요. 마치 3분의 2 확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가 잘못됐나? 0이 아닐 때는 소리를 안 나게 0이 아닐 때는 소리 안 나게 만든다. 그러면 0이 아닐 때 소리가 S를 풀어가지고 S일 때 A는 0이 하하 그렇지. 근데 조금 전에도 소리가 다 안 날 때도 있었잖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 근데 보면 프리퀀시만 세팅을 했지.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도 소리를 나지 않게 만드는 게 없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방 지적한 대로 만약 이게 참이 아닌 경우에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니까 게인을 그냥 0.0으로 놓자. 그럼 최소한 이게 0이 될 때는 3분의 1은 프리퀀시를 랜덤하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 게인을 원래는 오리지널 0.1로 놨었는데 이제는 게인을 소리 안 날 때는 0.0으로 세팅해버리니 그걸 다시 또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복구를 0.2로 복구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3분의 1의 확률로 이쪽으로 들어오면 무작위로 음을 선택한 다음에 소리를 세팅해서 소리를 내게 하고요. 그럼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난 3분의 2의 경우에는 무조건 바이올린 게인을 죽여서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참이 될 때마다 이 룹으로 이 블록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음을 받은 다음에 그 음으로 세팅을 하고 볼륨을 키워서 소리 나게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소리가 안 나죠? 뭐 이제는 제대로 될 것 같으네. 해볼게요.
그럴싸하죠? 근데 이게 좀 더 빈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로 바꿔볼게요. 두 번에 한 번 소리 나게. 삼분의 1 확률. 2분의 1 확률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해보니까 2분의 1의 확률이 제일 확률인 것 같아요. 뭐 이건 다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구사항 다 만족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실습 문제는 이제 요 만들어 놓은 드럼머신이 있는데요. 요거를 잘 읽어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따라서 한번 수정을 해보자. 그러려면 일단 드럼머신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일단 긁어다가 코드를 읽으면서 이해한 다음에 실행을 해서 이해한 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일단 확인해 봅시다. 이제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좀 많이 복잡한 드럼머신인데요. 조금 전에 그 스테레오 연결을 까먹고 내가 빼먹고 지나갔는데, 스테레오 연결을 여기 해놓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드럼 소리 샘플이 3개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개인 마스터를 3개로 나눠 가지고 배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하나마다 이제 각 그 소리 소스마다 개인 컨트롤러를 따라 3개를 주는 거죠. 그럼 서로의 볼륨 조절을 각각 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나눠 놓으니 이제 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마스터의 가운데는 그냥 닭의 모노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0은 왼쪽에, 닭의 왼쪽에 연결하고 2는 오른쪽에 연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지금 악기가 4개 등장하네요. 킥드럼하고 스네어 드럼은 중간에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이햇 드럼은 오른쪽에 위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카우벨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 종 모양으로 생긴 타악기인데요. 이렇게 울림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인데, 그 카우벨은 왼쪽에 위치시켰네.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해본 것보다는 이제 소리 샘플이 하나가 더 추가로 등장을 했고요. 이제 위치도 이제 배치를 했어요. 2개는 중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 다음에 또 사운드 버퍼가 또 하나 등장하네. 이 클랩스는 이 박수 치는 소리인데요. 여기 샘플 중에 맨 앞에 있는 거죠. 클랩 01.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펜2 유닛 유젠에 연결을 하네요. 그 말은 뭐냐면 소리 나는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악기 배치가 된 거예요, 무대에. 왼쪽에는 카우벨, 오른쪽에는 하이햇, 중간에는 킥드럼, 스네어 드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손뼉 치는 소리는, 클랩스는 펜2에 연결을 했으니 이제 어디서 소리가 나게 할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펜2도 이제 채널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2개로 분리를 해서 둘 다 이 마스터에 연결을 합니다. 0일에다가. 이게 왜 1이 됐지?
이게 1이 됐다는 얘기는 마스터 1은 지금 이 다겟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스터 0번 채널은 마스터 0 왼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걸 들어봐야겠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2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실수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야 이제 펜이 왼쪽 오른쪽으로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 펜2 유젠의 채널을 두 개로 나눠서 왼쪽 채널은 왼쪽 스피커에, 오른쪽 채널은 오른쪽 스피커에 연결하면 스테레오로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못한 것 같아요.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다 읽어오죠? 5개 파일 다 읽어왔고요. 그러니까 등장 악기가 5개예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랜을 이제 아주 복잡하게 짰는데요. 지금 보면 카우벨이라는 게 이제 왼쪽에 위치한 그 종소리 종 같은 그 타악기거든요. 그게 언제 칠지를 여기 플랜했습니다. 그래서 총 16 비트가 16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첫 박자에 땅땅 치다가 그 다음에는 한 번 세 박자 하고 나서 엇박자를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세 번 또 엇박자를 치고 그 다음엔 땅땅땅 이렇게 세 번 연속 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카우힉이 지금 이 배열이죠. 이 배열의 크기는 16이에요. 그죠? 16을 맥스 비트로 세팅을 했네. 이게 나중에 아마 필요해서 세팅을 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연주를 16비트를 기준으로 16번 치고 또 그 다음에 16, 16, 16 이렇게 이제 단위를 만들어 놨으니 그 단위를 맥스 비트로 하자라고 한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기준 템포는 0.2초로 하고요. 0.2초에 한 번씩 소리가 나게. 그 다음에 이제 와일룹을 돌렸습니다. 아까는 포룹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와일룹을 돌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위를 2개인데 만들었는데 비트는 2단위예요. 여기 한 비트죠. 그러니까 이 총 16비트가 될 거고요. 여기 카우잇을 한 바퀴 순회를 하면 그죠? 그 0부터 비트 값은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올라가겠죠. 아까 포룹에서는 비트가 우리가 만약에 16으로 주어지면 0부터 15까지 이렇게 비트 수가 늘어나고 끝났었는데 지금 이거는 좀 더 긴 연주이기 때문에 비트를 처음에 0으로 놓고 시작하고 아마 뒤에 가면 다시 0으로 세팅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비트 값 세팅을 하죠. 어디까지 할까를 정해주기 위해서 맥스 비트를 만들었네. 그러니까 보면 이 while 룹이 무한대로 돌아가는데 이 비트 값은 0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맥스 비트 값을 여기 16으로 잡아놨으니 만약에 그 맥스 비트 값인 16하고 나눠가지고 비트 값에 1을 더한 값, 그 말은 다음 비트 값이 맥스 비트를 나눠갖고 0이 되면 그 값을 비트로 넣으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나머지를 넣으라는 얘기죠. 그 말은 비트 값은 계속 증가를 하더라도 이제 증가하다가 15가 되고 다음이 16이 되면 16 대신에 0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15까지 늘어나다가 지금 15예요. 그럼 그 다음 빗은 16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6으로 만들지 않고 여기서 0으로 다시 돌려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트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한 바퀴 순회돼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죠. 16개 주기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 16개를 하나의 메저로 봐서 메저가 뭐죠? 그 한 메저. 그래서 메저는 0으로 시작하는데 16번 비트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메저는 그때 1씩 증가한다. 그 단위가 이제 비트 단위로 하면 이제 당당당 비트가 되고요. 비트 단위는 아까 여기 이 템포로 비트 단위가 만약에 연주가 된다면 0.2초씩 그게 16개가 모이면 한 메저가 되는 거예요. 마디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그 마디는
0번째 마디부터 시작을 해서 비트가 16개 한번 돌아가면 비트가 0이 될 때마다 매저가 1씩 늘어난다. 그렇게 이제 단위를 적었습니다. 박자 맞추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요. 이제 while loop은 무한대로 돌죠. 그래서 도는데 이제 여기 플랜을 이제 소리가 악기가 하나씩 점점 이제 차례대로 등장하도록 이제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킥드럼은 언제 소리가 나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4로 나눴을 때 0이 되면 그 말은 뭐냐 하면 0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4개 비트를 단위로 봤을 때 가장 첫 비트에서 킥드럼을 소리 내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얘는 그냥 쿵쿵 거릴 거예요. 4비트에 한 번씩 쿵쿵 거린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네어 드럼은 언제 소리가 나느냐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정의를 했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고 그 다음에 메저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그러면 0번째 메저에서는 소리 내지 말고 홀스 메저에서만 소리 나라는 소리네. 그죠? 짝스 메저에서는 소리 내지 않고요. 그럼 홀스 메저일 때 이제 두 비트마다 한 번씩 소리를 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카우벨하고 하이햇이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은 1보다 큰 메저에서 소리가 내라. 그러니까 첫 16비트 메저는 0이고요, 메저가. 그 다음 16비트는 또 메저 1이죠. 그럼 그때까지도 둘은 등장하지 말란 얘기예요. 첫 두 메저에는 등장하지 말고 세 번째 메저부터 등장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카우벨은 요 카우 히츠 배열에서 정의한 대로 요 방식대로 소리를 내고, 그렇죠? 여기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하이햇은 이게 폴스가 될 때 else니까 그 카우벨 소리가 나지 않을 때 그때 소리를 내되 또 이것도 소리를 0.0에서 1.0 사이에 게인을 컨트롤했네요. 그러니까 0.0하고 1.0 사이에 실수가 랜덤하게 선택이 되면 0.0이 선택이 된 경우에는 소리가 아예 안 날 거고요. 1.0이 된 경우에는 정상 가장 하이스트 볼륨이 나겠죠. 따라서 이 하이햇의 볼륨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아예 전혀 안 날 수도 있고 대신에 조건은 카우벨이 소리가 날 때는 하이햇은 안 나고요. 카우벨이 소리가 나지 않을 때 하이햇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랜덤하게 크게 낼지 아예 안 낼지 하는 게 랜덤하게 선택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실수 구간이기 때문에 뭐 거의 소리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고요. 왜냐하면 0.0이 돼야 소리가 안 날 테니까. 뭐 웬만하면 다 소리가 나겠죠. 하지만 소리의 크기는 굉장히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러고 두 마디가 지난 뒤에, 그러니까 총 4마디가 지난 뒤죠. 3보다 크다는 얘기는 4마디가 지난 뒤부터 비트 값이 11 이후인 경우, 그러니까 12, 13, 14, 15 마지막 4비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네. 그죠? 마지막 4비트 동안 클랩스를 포지션 0으로 하니까 박수 소리를 내라는 얘기네. 그죠? 첫 4마디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4마디 이후부터 박수 소리를 치는데 16비트 중에 마지막 4비트 동안 소리를 탁탁탁탁 치라는 얘기겠네. 그죠? 근데 그때 칠 때 이제 패닝을 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패닝을 해라. 그 소리가 이제 이렇게 패닝으로 어느 위치에 들릴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가 되고요. 그거네요. 그죠? 코드 쭉 읽어봤고요. 이걸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면 두 마디 끝났습니다. 세 마디째요. 네.
이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네, 이렇게 플레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요구사항이 몇 개 추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정된 요구사항이고요. 이제 다시 이 오실레이터 소리를 내라는 얘기네요. 스퀘어 오스크 소리를 내는데, 이번에는 8개 맞이에서 시작해서 비트 박자에 같이 맞추어서 스퀘어 오스크 소리를 3분의 1 확률로 랜덤하게 낸다. 근데 시작하는 마디가 8개 마디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박수 소리가 등장한 게 네 번째 마디부터 등장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5번째 마디에 등장했지. 네 번째 마디 지난 뒤에. 그러니까 5, 6, 7, 8까지는 박수 소리만 나다가, 이거 사실 9째 마디라 그려야 되는데 맞는데 8째 마디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게 맞죠? 그게 마디가 지금 이제 플레이한 대로 따지면 첫 4마디 동안은 박수가 안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박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첫 8마디는 이제 이 스퀘어 오스크 소리가 안 나다가 9째 마디부터 나도록 하는 게 좀 이렇게 뭔가 맞잖아, 그죠? 지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9째 마디부터 시작해서 이 비트 박자에 맞춰 스퀘어 소리를 내는데, 소리 나는 게 3분의 1 확률로 나게 한다. 조금 전에 한 똑같은 트릭 쓰면 되겠죠?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9째 마디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명 무작위로 내는 것도 조금 전에 한 거하고 똑같고요. 소리 볼륨은 이거보다 더 줄여야 될 거예요. 스퀘어 오스크도 요란하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고쳐봅시다. 쉬워요, 이거는. 여기다 조건만 넣으면 되죠. 스퀘어 오스크 만들고, 스퀘어 오스크는 이 정도에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스퀘어 오스크가 무슨 소리더라? 스퀘어 오스크는 목관악기 소리예요. 목관악기. 그냥 클레이넷이라고 할게요. 볼륨을 좀 낮게 세팅하고요. 0.3. 이렇게 하면 악기 설치와 소리 세팅은 됐고요. 이제 9째 마디부터 3분의 1 확률로 개명 4개 하면 되겠죠? 그것만 여기다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해보세요. 누가 빨리 하나 해서 소리 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소리를 3분의 1 랜덤으로 내야 했으니까 소리 낼 때와 소리 안 낼 때를 아까 같이 구별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써서 언제 소리가 날지, 이거 소리 나는 부분이고요. else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은 소리를 끄면 되죠? 소리 안 날 때는 스퀘어 오스크 클라리넷의 게인을 소리가 안 나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소리 나게 하면 되죠. 3분의 1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3번에 한 번 소리 나게 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이 몇 수였나? 랜덤 2 0부터 2까지. 그럼 이제 3번에 0, 1, 2, 3개 중에 하나가 나올 테고요. 그런데
3번은 0만 나와요. 0은 false고 1, 2는 true니까 not을 치고요. 그러면 0이 되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소리 내면 되죠. 이때 소리 낼 때는 이제 소리는 랜덤하게 미디 넘버 60에서 72mm 내라고 했으니까 미디 넘버를 랜덤하게 찾아내면 되죠. 스탠더드 랜덤을 써서 to 60부터 72 사이에 그를 랜덤하게 얻어온 다음에 그 값을 뭐로 바꿔야 돼요? 프리퀀시로 바꿔야죠. 스탠더드 MIDI to frequency 바꾸고요. 바꾼 값을 클라리넷에 프리퀀시로 세팅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소리 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게인을 꺼버렸으니까 끈 상태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게인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여기 0.3으로 해놨죠? 초기 값은 0.3으로 했었죠? 그럼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항상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었죠? 8대 맞이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9대 맞이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약간 고쳤죠, 문제를. 그러면 좀 쉬워지죠? 근데 맞이 단위가 있으니까 조건 하나 더 추가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체가 그 조건을 만족해야죠. 처음에는 조용히 있으란 얘기야. 8마디 동안. 그죠? 따라서 앞에다가 큰 조건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용히 있는 부분이니까 조건 여기도 달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앞에 큰 조건을 먼저 달아버리죠.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는 큰 조건을 뒤에 달았는데 앞에 다는 게 좋을까? 뒤에 다는 게 좋을까? 앞에다 다는 게 좋을 것 같으네. 메저가 8보다 큰 경우에만 조건을 체크해라. 그 나머지는 그냥 항상 개인이 0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3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개인이 0이 되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개인 값은 아예 주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에 꺼두는 게 낫겠다. 그게 또 안전하겠죠? 처음엔 꺼뒀다가 이제 필요할 때만 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 낼 때만 키는 거예요. 켜져 있다가 나중에 이쪽 else로 오게 되면 다시 소리 꺼질 거고요. 언젠가 소리 낼 필요가 생기면 또 바로 켜서 소리를 낼 테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게 소리 낼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처음 8마디 동안은 조용하다가 8마디 이후부터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큰 잘못이 없으면 작동할 테니까 실행해 볼게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3번에 한 번 정도 소리가 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았는데 2번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기분에 활기찰 것 같아요.
네. 이것도 2분의 1 확률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활기차고 들리네요. 2분의 1로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리 볼륨은 너무 지금 소리 볼륨을 0.3으로 했죠? 이것도 꽤 크게 들리네요. 0.3으로 했는데도. 그죠? 이것도 좀 0.5가 0.3으로 들리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소리 샘플 파일을 읽어다가 우리가 뭔가 이제 구성을 해서 소리 나게 만드는 걸 해봤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잘 구성만 하면 우리가 랜덤 함수를 활용해서 아주 재밌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특히 뭐 재즈 음악 같은 경우는 연주자가 그때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사실 랜덤이에요. 그때 기분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거니까. 따라서 그냥 우리는 음악 전공이 아니라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랜덤 함수를 적극 활용하면 아주 재밌는 소리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거기는 일정 패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숙제는 오늘 어제 배운 내용을 총동원해가지고 또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동원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1분짜리 드럼머신 하나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숙제고요. 이 프로그램 만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운드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웨이브 파일을. 그리고 여기 가면 익스포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이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웨이브 파일거나 OGG, 그 다음에 M4A 이 파일을 지정해서 이 파일 포맷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그대로 소리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엑스포트 하면 나옵니다. 뭐 숙제 제출할 때는 그것도 같이 제출하면 좋겠네, 그죠? 그래서 소스 파일하고 이 웨이브 파일하고 같이 제출하세요. 얘를. 네, 오늘 이상입니다.